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테슬라 4680 셀 부정적인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4680 셀을 통해서 밀도 높이고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양산 코스트 다운시켜서 일단 사이버트럭 모델2 이걸 통해서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뛰어난 전기차 그리고 대중화에 테슬라가 앞장서겠다. EV 혁명 가져오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 3TWh를 자체 생산을 해서 내재화 성공시키고 계획이 대단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너무 그때 큰 소리를 친 그 탓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율이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원하는 수준까지 결과물이 나와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이게 잘 진행되는구나 하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4680 망한 거 아니냐, 4680 큰소리 치다가 밑장 다 보여줬다, 네. 이거 사이버트럭은 나오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틈을 타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EV에너지 같은, EV에너지는 진짜 뭐 EV 업계에서 뭘 선도를 해보거나 실적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한 곳인데, 469다 이제는 BMW와 우리가 469를 통해서 판을 얻겠다. 에너지 밀도가 테슬라 4680보다 훨씬 높은 1kg당 260, 280 이 두 가지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기획하는 4680 EV보다 40% 주행거리가 길어진다. 뭐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BMW가 10년 전이죠, i3를 통해서 EV 산업을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 있고 또 EV 기술이 정말 뛰어난 선구자적인 업체다. 예, 선구자적인 업체인 거는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EV 사업을 진행했던 그 기술진들이 BMW에 없어요. 다 어디가 있냐면 카누 창립해서 카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EV 설계하느라 다 빠져나갔고, BMW의 i 프로젝트는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조직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BMW의 EV 부서는 그때와 다릅니다. 그리고 아니 배터리 전지를 생산해서 공급해보지 않았던, 양산 경험이 없는 완성차 브랜드가 무슨 전지를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가지고 산업을 선도를 하겠습니까? 이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아요. 중국은 얼마 전에 CATL이 고응축 3원계 전지를 통해서 양극재 개선하고 음극재 개선하고 분리막 개선하고 일렉트로라이트 개선하고 다 개선해가지고 1kg당 400W 1kg당 400W면은요 전고체예요 완전히. 지금 전고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했다 막 뉴스 나오잖아요. 이 황화물계의 물질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전고체 전지를 양산해서 대중화한다라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대체 물질 발견했다, 그래서 잘라도 동작한다, 이거 실제로 대량 생산화하고 전기차에 실어서도 그 효율이 나오고 안정성이 확보되는지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자, 기가 텍사스에서 4680 셀을 탑재한 모델 Y를 뜯어보니까 1kg당 에너지 밀도가 244W다. 그런데 파나소닉 J2170 에너지 밀도는 1kg당 269W니까 아니 2170보다 못한 4680이 말이 되냐, 충격이다. 이게 테슬라가 이제 4680 실패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전지는 원래 계속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양극재 개선하고, 특히나 4680은 건식 전극 코팅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전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원계도 지금의 270, 280 이걸 처음부터 도달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공정을 개선하고 밀도를 높이고 끊임없이 코스트도 다운시키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1kWh당 120불, 117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그 모델2의 티저를 발표를 했어요. 티저가 나온다는 건 늦어도 올해는 발표를 하고, 출시 양산 일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요. 사이버트럭은 올해 내 출시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못을 박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건 4680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밀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보관이 테슬라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율이 올라가야 양산 코스트도 내려갑니다. 이 수율 달성이 안 되면 코스트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대량 생산 그리고 또 품질 안정화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문제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모델 2가 아마 3원계와 LFP 두 가지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왜냐면은 아무리 반값 전기차라 그래도요, 이 LFP가 맞지 않는 지역, 그리고 또 LFP를 선호하지 않고 거부하는 소비자들 층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뭐 그 외 국가들, 유럽에서든 뭐 미국에서든 기후 조건상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상 LFP를 원치 않는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3원계는 꼭 내야 됩니다. 그럼 모델 2가 25,000달러를 넘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럼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가 좀 내연차 대비 어려워지는 가격대가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일단 밀도를 높여야 되고 또 코스트를 낮춰서 최대한 3원계 전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5,000달러 이하의 가격대가 시절이 돼야 되니까 4680의 수율과 에너지 밀도, 이걸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4680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 모델 2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보관이 있고 또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관련된 정보를 오픈한 것이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도입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은 4680 전지가 어느 정도의 밀도와 또 코스트 다운, 수율, 뭐 이런 문제점들을 얼마만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윤곽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에서 설레발치는 거는요, 이 제품이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MW,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새로운 전지의 규격을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판을 얻겠다. 이거는 그냥 마케팅 용어, 마케팅 하나의 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거 없어요.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 전문 기업이 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에서 영향력이 없는 마이너한 브랜드, 중국 특히 이브 에너지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판을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슬라 같이 업계 1위에다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실제로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가 예상보다는 조금 덜한데 라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조사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못 믿어가지고 야 실패한 거 아니냐, 앞으로 망하는 거 아니냐, 야 4695나 46125 같은 새로운 규격 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결과물조차도 없이 스펙시트나 발표 뭐 그런 것들 하나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배터리 업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도 별로 없는 그런 중국 기업의 말은 그렇게 철석같이 오 그래? 이렇게 믿으시는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차를 만드는 기업이 사실 뭐 자동차 더 부품 막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뭐 몇 가지만 만들고 협력사로부터 부품 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완성차 업체로 마케팅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완성차 기업이 생전해보지도 않은 전지 개발해가지고 같이 판을 얻겠다고 하는데 그걸 덮어놓고 믿으시면 곤란하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드러날 겁니다. 테슬라 4680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3원계에서 건식 전구 코팅 방식으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직경을 46 그리고 높이를 70에서 80으로 늘리는 이 공정만으로도 와, 거의 3년 됐는데 밀도 못 높이고 아직까지도 수율 도달 어렵고, 야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동일한 규격에서 개선시키는 것도 어렵구나.
그러면 이 3원계 쪽의 특허를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합쳐서 5만 개 정도 특허가 되고, SK가 특허 전체 수를 언론에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7만 개 가까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핵심 기술들은 다 K배터리가 가지고 있는데, 후발업체, 신생업체들이 어떻게 K배터리의 그 높은 수율, 지금 K배터리가 달성한 수율은 다른 배터리 기업에서 보면 기적 같은 수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고체 관련해서도, 전고체도 지금 뭐 황화물 계열의 소재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전고체도 이제 산화물 방식이 있고 황화물 방식이 있는데, 황화물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황화 리튬이든 뭐 관련 소재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비싼 거 때려 박아 가지고 어찌어찌 하면은 되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전고체 기술이 양산을 못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하면 뭐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대체 물질 찾아서 적어도 리튬이온 3원계 정도의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대체 물질 찾았다, 개발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야 잘라도 되잖냐, 야 우리가 개발했다, 이거 2017년서부터 계속 막 내가 개발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이 나오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3원계에서 이 공정 개선이에요. 그 전고체도 메탈 전극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일렉트로라이트 고체 방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1973년에 휘트건 교수님이 최초로 메탈 전극을 통해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실 때 사용했던, 그때 황화 티타늄, 황화물을 사용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는 이제 황화물 계열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제품이 나오고 양산이 돼야 비로소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도 전고체 관련해서 국내에서 나왔다는데요, 뉴스 나왔다는데, 그건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마시고, 연구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곧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방구가 잦으면 너무 좀 지저분한 비유인가요? 작게 이런 소식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제 양산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4680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 망한 건가요? 큰일 나는 건가요? 중국이 4695로, 그러니까 이게 중국 기업들은 전반적인 총체적인 고려 없이 그냥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하는데, 야 이거 높이 보면 좀 더 낫지 않아? 종합적인 고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기술력들이 들어가고 많은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는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이 투입돼야 되는 소비재들은요, 규격을 만들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4680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야 높여보고 뭐 해보고 야 이만큼 나왔어 하고서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혼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4695로 뭐 BMW와 같이 원통형 전지에 판을 엎는다, 지금은 뭐 그냥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확하게 이제 실체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그때 종합적인 테스트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가장 지금 4680 배터리, 원통형 밀도 높인 그런 전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가장 현재로서는 양산화시키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좀 더 아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